발표를 못 봤어요. 전미도 사랑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요 실타프 얘기,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판매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만, 뭐 창이 이렇게 많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됐어요. 됐어요. 자, 우리 학생들 안녕. 우리 이제, 출석 부를 때, 자, 아침은 먹고 왔니? 점심 먹었어? 맛있게? 자, 선생님한테 경례 인사해야지. 그래. 그래. 우리 학생들은 항상 조용해, 다들. 자, 오늘은 실타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실타프는 뭐예요? 실리콘 타프에. 실리콘 타프를 줄여서 실타프라고 부르는데, 이거 우리 신문 옛날에 신문 낱말 맞추기 이거 많이 했었는데, 그죠? 아, 우리 꽃순이님 반칙했어요. 500원 넣어달라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장난을 잘 치잖아요. 야, 500원 넣으라니까 5,000원 넣은 건 뭐야? 이제 고맙지. 5,000원, 아유. 아유, 많이 넣어줬어. 감사합니다. 근데 500원 넣으라고 진짜 500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후원 계좌에 돈이 막 꽂히고 있네. 고마워. 아니, 기분 되게 좋아요, 사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기분도 되게 좋고, 나쁘게 버는 거 아니잖아. 불로소득이 아니잖아. 열심히 일해서 이 목소리 막 갈라질 때까지 말해가지고 돈 버는 거니까 기분 좋고, 주시는 분들도 그죠? 원래 돈 줄 때도 기분 좋다. 그죠? 용돈 주는 또 맛이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코스님, 양원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실리콘 타프를 줄여서 실타프라고 부르는데 지금 가벼워요. 문제는 이제 루이스님 가벼워요. 지금 질문은 이거예요.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아, 이거 마이크가 지금 여러분 아마 소리 감도 이어폰 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제 목소리가 멀리 들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세팅을 잘못돼가지고 마이크가 멀리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원래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지금 제가 목소리 크게 얘기 안 하고 제 목소리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죠? 목소리가 좀 깨지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실타프가 가벼운 거예요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블랙제드 실타프가 가벼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딱, 자, 그러면 실타프, 왜 이제 가벼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가져가 볼게요. 저희가 텐트나 타프를 만들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 생지 원단이 중요해요. 아웃도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스티어링 스트렝스. 인열 강도가 중요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감사해요. 질문 주셔서. 할 얘기, 사실 멘트 고갈됐는데, 오디오가 빌 뻔했는데, 인열 강도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친구를 잡아 뜯었을 때, 쭉쭉, 얼마큼 버티느냐, 이 강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강도가. 그래서 이 강도를 저희는 보통 뉴턴이라는 표시를 해요. 뉴턴이 그죠? 1kg의 물체를 1m 1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를 움직였을 때 필요한 힘? 요런 힘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 거 영상 보면 이렇게 찢는 테스트 하는 거 보이신 적 있을 거예요. 기계에다 딱 놓고서는 탁 찢으면은 숫자가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데 20뉴턴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힘으로 찢었을 때 찢어진다. 이 뉴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전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요 인열 강도 값을 공개하면서 파는 업체는 사실 5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앞만 뒤져봐도 몇 개 없어요. 저희는 합니다. 저희는 공개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안전강도 실험을 하고 별이 몇 개 이거를 다 공개하잖아요. 볼보는 5개야. 아반떼는 3개야. 그럼 뭘 사겠어요? 당연히 볼보를 사죠. 당연히
그 안전 강도. 근데 그냥 여러분 신문에서 그런 거 자주 보잖아요. 자동차 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 이게 충돌 실험을 했는데 얘가 별 3개더라. 최하점을 받았다. 이러면 사실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이 안전 강도 등급을 테스트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찝찝한 거거든요. 근데 텐트타프도 똑같아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티어링 스트레스 인열 강도인데 이 인열 값을 공개 안 해요. 왜? 이 인열 값을 공개하는 순간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요. 이 제품이 약한지 강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로크포트가 몇이죠? 로크포트가 25뉴턴인가? 라찌투름이 6뉴턴인가 그래요. 블랙제이드 2세대가 6뉴턴 나와요. 블랙제이드 3세대가 18인가 20 나와요. 3세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라찌토륨이 6뉴턴이고요. 블랙제이드 2세대가 6뉴턴이에요. 그런데 블랙제이드 3세대는 20뉴턴 나와요. 로코포트는 워낙 얘가 깡패기 때문에 25뉴턴 나고요. 굉장히 이런 걸로 요렇게 나오면 얼마큼 이게 생각해봐요. 잘 안 찢어진다는 얘기는요. 무엇이든 강하다는 얘기예요. 햇빛에도 강하고 뭐에도 강하고 그죠? 권투를 할 때 체급이 깡패잖아요. 등치 큰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 싸움을 잘해도 등치 큰 사람 무게 많이 나가고 힘센 사람 이기기가 사실 힘든 것처럼 원단은 이 인열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인열값만 제가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인열값을 공개하는 업체들이 많진 않아요. 왜? 이게 바로 오픈되는 순간에 제품의 등급들이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인열값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요. 가공비가 비싸지고 재료가 비싸지니까. 그런데 아웃도어에서 중요한 게 아웃도어 제품들 우리 텐트나 타프에서 중요한 게 아까 인열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무게예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가성비라고 여러분들 따시거든요. 가격 대 성능이잖아요. 똑같아요. 인열과 무게는요, 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인열이 그러니까 인열 값이 좋으려면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두꺼워지고 커져야 되니까. 이만한 쇠가 강하겠어요? 이만한 쇠가 강하겠어요? 당연히 이만한 쇠가 강하죠. 근데 무게 대비예요. 그러니까 무게 대비. 만약에 우리가 68데니아 폴리에스터 테피터 원단을 썼을 때 6뉴턴이 나왔어요. 근데 무게 대비예요. 같은 무게로 했을 때 이거를 나일론으로 바꿔요. 나일론. 68데니아 나일론으로 바꿔요. 그러면 뭘로 올라가요? 얼마큼 올라가요? 20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68데니아짜리를 예를 들어서 그냥 수학적으로 34데니아 2분의 1 한다고 치면 인열값도 2분의 1이 된다고 쳤을 때 10뉴턴이 되는 거죠. 34데니아짜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68데니아인데 6데니아 나와요. 근데 얘는 34데니아인데 10뉴턴이 나오면 얘는 이 친구의 무게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인열값은 2배로 올라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성비가 확 뛰는, 가성비가 아니고요. 이 비율이 확 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더 튼튼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나일론을 쓰는 거예요. 나일론은 N 싱글 6가 있고 N 더블 6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나일론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나일론 영상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싹 돌려보세요. N6가 뭐고 N 더블 6가 뭔지 제가 이제 그거는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나일론이 이제 폴리아미드라는 그렇죠. 그 뭐 실크하고 이제 비슷한 이런 유래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무게 대비 강도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뭐 이런 표현 자주 듣거든요. 거미줄이 철사보다 튼튼하다, 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미줄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툭 하면 끊어지는데 저게 왜 철사보다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게 대 강도예요.
거미줄을 만약에 철사의 두께만큼 두껍게 뭉쳐놓으면 철사보다 더 질기다는 얘기예요. 즉, 더 얇고 강도는 유지하되 더 가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일론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타프는 이제 우리가 폴리 옥스포드라는 옥스포드라는 이 친구들은 폴리에스터인데 좀 두껍고 그다음에 이 직조 방식을 그러니까 이 엮는 방식을 꼬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게 질기게 만드는데 이 직조 방식이 요런 게 있어요. 잠깐만 여기 내가 있나? 여기 있네. 직조 방식.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플레인 평직이 있고 능직 휴일이 있고 수자직 옥스포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인열 강도랑 또 이게 이어지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인열 강도는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직을 보면 교차점이 많죠. 원단을 만들 때 교차점이 많잖아요. 그죠? 밀도가 저렇게 높아지면 교차점이 많으면요. 오히려 잘 찢어져요. 잘 찢어져요. 저 옆에 보면 수자직으로 가죠. 저게 옥스퍼드예요. 저 수자직은요. 저렇게 하면 이 원단에 우리가 요 엮는 실의 개수나 이런 촘촘함에 따라서 광택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이 적어지죠. 교차점이 적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거를? 교차점이 적어지면 밀도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참 죄송해요. 머리가 딸려서 더 질겨져요. 덜 뜯어져요.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냥 화장지를 찢는 그러니까 A4지를 그냥 찢는 거하고 우리가 그 물에 담궈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바스락거리는 상태에도 찢는 거하고 바스락거리는 종이가 수분이 없으니까 더 잘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원단을 찢을 때 평직은 촘촘하기 때문에 우리가 탁 찢을 수가 있는데 수자직은 촘촘하지 않고 헐렁하기 때문에 찢을 때 미끄러져요. 미끄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더 인열값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머리카락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그냥 머리카락을 딱 하면 뚝 끊어지겠지만 이 머리카락을 린스를 바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미끄러지면서 덜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섬유 유연제, 린스 다 같은 뜻이에요. 옷에다가 우리가 섬유 유연제를 하면 섬유가 유연해지면서 강도가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인열 증강제가 사실은 린스 성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열 증강제가 뭐냐면 우리가 타프나 텐트를 만들 때 이 인열 강도 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뭐 마찰 개수라든지 뭐 안 그러면 이런 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엘라스틴하게 주기 위해서 썩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열 증강제라고 하는데 그 인열 증강제가 린스 성분이에요. 린스 성분.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다 린스를 바르면 머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덜 끊어지고 덜 빠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머리가 건조하면 툭툭 끊어지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방법이 이런 직물의 이런 조직법이에요. 그래서 폴리에스터 테피터는 저 평직을 써요. 평직. 그런데 폴리 오스퍼드는 저 수자직을 써요.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실을 쓰지만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조법이 쟤는 편하잖아. 평직은 세로 한번 가로 한번 편하게 가. 플레이는 편하게 가는데 얘는 갈수록 복잡해지잖아. 복잡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건 돼요? 이거 쉽게 돼요? 나 머리 되게 좋지. 이거 뇌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되잖아. 기계가 꼬이는 거야. 그냥 띠를 이렇게 만들면 편해. 좌우 대칭 똑같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기가 힘들어. 당연히 만들기 힘들다는 얘기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옥스퍼드가 조금 더 비싼, 약간 더 비싼 이유가 뭐 저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조직 재직 직조 방법에 의해서 강도를 다르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조건 인열 강도 무조건 강도예요. 강도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런 직조의 방법도 있지만 직물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사로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나일론을 쓴다든지. 그래서 나일론을 같은 면적을 갖다 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에스테르 이런 원단보다 훨씬 가볍게 만들어도 그 정도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얘보다 폴리에스테르보다 무게는 가볍지만 오히려 강도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론의 장점이에요. 실타프는 가벼워요. 그래서 실타프를 나일론으로 만듭니다. 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꼬여요. 자, 우리가 일반 폴리 원단을 가지고, 자, 여기다가 무슨 가공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무슨 가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웃도어 텐트 타프는 뭐예요? 방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방수 가공을 하죠. 뭐, 워터프루프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를 해요? 여기다가 워터 리펠런트 발수 가공을 해야 돼요. 그죠? WPWR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텐트나 타프의 원단이 되거든요. 뭐 자외선 이런 거 다 빼놓고 뭐 방호 가공, 항공 가공 이런 거 다 뭐 이런 거 빼놓고 방수 가공, 발수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밖에는 발수 가공을 하고 안쪽에는 방수 가공을 해요. 나일론은요? 나일론은 특성이 독특해요. 폴리는 수직과 수축이 별로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는데 나일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리보다 강도가 좋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엘라스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질긴 거예요. 폴리는 당겨버리면 툭 끊어지지만 나일론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일반적인 이런 가공들을 나일론에 했을 때는 나일론은 이 원단의 물성 특성 때문에 얘만의 종특이 있어요. 일반 코팅이나 일반 가공들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특수한 성질을 커버하기 위해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걸맞는 특수 가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탄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실리콘 탄성. 만약에 우리 가슴 수술을 실리콘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실리콘이 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탄성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나일론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PU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실리콘만은 못해요. 실리콘은요 탄성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실리콘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규소 성분이에요. 모래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막이에요. 자동차에 유리막 코팅할 때 그 유리막이에요. 그게 일로 들어가요. 이 친구들은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가공의 10배 이상 얘기를 해요. 즉 뭐예요? 타프를 사실 이 실리콘 코팅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생명보다 길 수도 있어요. 일반 폴린 타프가 뭐 5년 쓴다 했을 때는 실리콘 타프는 20년, 30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실리콘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방수력을 갖고 있어요. 왜? 뭐예요? 막이잖아. 여러분 타프에 물 새요? 그 다음에 텐트에 물 새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막이 형성돼, 투명 비닐막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 물이 어떻게 새? 상식적으로. 비닐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비닐로 물이 들어오냐?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자, 실리콘을 바르면 피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자연 방수력이 증가가 돼요. 방수력. 그 다음에 또 하나, 실리콘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테프론, 이런 C 계열의 발수제 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마찰 개수가 낮아요. 그래서 뭘 미끌미끌하게 하는 성질이 강해요. 무슨 얘기예요? 떨어지는 비를 흘려보내고 떨어지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탁이 용이해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뭘 흘렸는데 잘 닦이는 거야. 자연 발수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르면 방수력과 발수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적이에요.
C계열의 발수제가 아니고 C0의 발수제이기 때문에 탄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규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SI죠? 규소가. 실리콘은.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코팅제예요. 근데 단점은 더럽게 비싸요. 비싸지 당연히. 유리막 여러분도 차에 한번 바르는 거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보통 이런 폴리의 저가의 제품들에는 굳이 오버스펙을 못해요. 안 해요. 이거 여러분 타프 5m짜리 타프에다 실리콘 바르면은 가격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응?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두 번째, 방수력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두께 이상 바르기가 애매해요. 그죠? 너무 두껍게 바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수력을 가져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타프 제품들을 보면 내수압이 낮아요. 양면 실리콘 같은 경우에 내수압이 낮은 이유가 그 방수력의 한계를 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 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을 발라버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끌미끌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블랙제이드 플라이 만져보신 분 3세대 블랙제이드 실타프 아니 블랙제이드 실타프란다 블랙제이드 3세대 플라이 루프 플라이 혹시 만져보신 분 없어요? 야 8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오늘 며칠이니? 오늘 20 며칠 23일이야? 오늘 며칠이 23일? 24번. 엄청 부드럽죠. 실크의 느낌이죠. 사실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이지만 분자 구조상은 실크랑 비유사해요. 실크도 그렇죠. 그래도 친수성을 갖고 있고 탄성이 좋고 고유의 광택이 있고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럽죠. 그 다음에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엄청 부드럽죠. 그게 단점이 돼요. 만들 때는. 왜? 공장에서 그거를 재봉지를 돌리면 미끄러져요. 봉제도 힘들고요. 제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불량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블랙제이드 처음에 3세대 제품 나가기 전에 양해를 좀 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실리콘 가공의 특성상 봉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비세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끄러져요. 저번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잠시만요. 그 블랙제이드 3세대 제 영상을 갖고 있나 모르겠네.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공부 제대로 한다. 실타프. 가벼워요. 한마디로 저는 10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강자. 뭐 더블식스에 이제 제가 화학식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테프론 가공이 되어 있는 이런 바늘을 쓴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요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아래 영상은 블랙제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연출된 영상인데, 자, 저기 왼쪽에 있는 원단은 30데니아 실리콘 가공의 나일론 원단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TC, 테크니컬 커튼, 그러니까 면 혼방이에요. 그 면 혼방, 면과 그죠 폴리가 섞여 있는 면 혼방 원단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같이 재봉틀에 묶어가지고 재봉틀을 돌렸을 때 이 재봉틀이 원단을 쭉 당겨서 나가면서 봉제를 하는데 나일론이 가는 속도하고 이 면이 가는 속도가 달라요. 왜? 밑에서 바퀴를 돌려가지고 톱니바퀴로 원단을 밀어내는데 나일론이 가는 속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속도하고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잘 딸려 들어가거든요. 마찰력이 아까 실리콘 마찰력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가요.
면은 나가는데 나일론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울어요. 이게 제작할 때 많이 좀 애로점이 보세요. 걸려서 울어요. 얘 보시면 살짝 이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미끄러지니까 여기 지금 느껴지세요? 가운데 울죠. 이게 불량으로 많이 나와요. 하나 더 보실까요? 보이세요? 싹 우는 거? 보이세요? 싹 울죠? 이제 이건 쌍침 놓는 건데 싹 울잖아요. 면이 닿아있는 톱니바퀴는 제대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는데 나일론이 닿아있는 톱니바퀴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만들기가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량률도 높아지는 거고. 이게 그 단점 중에 하나죠. 이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백동을 만들려고 원단하고 폴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만들고 보니까 80동밖에 안 나와. 왜? 저건 불량 나온 거는 버리는 수밖에 없어. 다시 만들거나. 이러니까 가격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나일론 제품들이 이게 치명적인. 근데 이거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저희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제작을 해요.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또 단점이 있으면 또 이 단점을 극복하려는 무지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노력이 뭘까요? 첫 번째 노력. 예전에는 양면 실리콘이 많았어요. 대세였어요. 양면 실리콘. 여기도 실리콘, 안에도 실리콘, 밖에도 실리콘.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서오세요. 야, 여기 호빵 아버지 지각했어. 너 뒤로 가. 손 들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이과 사람들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하면 못 알아듣지? 자, 지각생 저 뒤에 가 있어. 양면 실리콘을 써요. 그러면 미끄러운 거야, 안팎으로. 그러니까 만들기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썼어? 그 다음에, 또, 양면 실리콘 단점이 뭐예요? 누수가 많아요. 누수.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H사, 땡땡땡땡, 베르그, 이런 H사의 텐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텐트는 태생이 히말라야, 아니면 북유럽, 이런 외국에서 쓰는 비가 안 오는 나라에서 쓰는 텐트로 개발된 텐트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양면이 실리콘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 친구들은 아까 미끄럽다고 했잖아요. 미끄러우면 재봉도 힘들지만 심테이프가 붙질 않아요. 재봉부와 재봉부의 이 바늘구멍이, 자, 보세요. 아까 같은 재봉틀, 공업용 미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마찰이 되면서, 아까 보여줬죠? 바늘 있죠? 바늘에 마찰열이 생기면서 바늘이 막 고온으로 200 몇십 도까지 올라가요. 바늘이. 그럼 어떻게 돼요? 원단에. 자, 우리 나일론에, 나 문제 내면 자꾸 싫어하시더라고. 야, 우리 학생들, 나일론의 변성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지? 물성이 바뀌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 유리전이 온도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죠? 유리전이 온도. 자, 나일론 원단이 녹는 점이 낮아요. 그게 폴리하고 나일론의 또 장단점이거든요. 폴리는 녹는 점이 나일론보다 높기 때문에 가공도 쉽고 만들기가 좋은데, 나일론은 녹는 점이 230도로 낮기 때문에 이 고열에 원단이 얇잖아. 또 워낙 얇으니까 미싱이 막 돌아가면서 바늘이 뜨거워지면서 구멍이 뽁뽁뽁뽁 녹아버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어 붙여가지고 심테이프를 안 붙여가지고 텐트를 출시를 한 게 힐레베르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텐트를 가져다가 컴플레인을 걸었어. 야, 비가 질질 새.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에 심실링 넣어줬잖아요. 그걸로 니들이 칠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해. 야, 2인용 텐트 하나에 2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고객한테 너 이거 저기 심실링 하라고 하는 거 그거 너 업체 갑질이야 그거. 이게 한국 유저들을 호구로 알고 있네. 우리나라 유저들이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상한 거야. 왜 코리안들 왜 그래? 왜 코리안들 왜 그래?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눈 오는 데서 쓰는 거야. 우리는 비가 안 와. 심테이프로 칠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누수라는 게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라는 건데 니들이 직구해서 써가지고 왜 우리한테 따져? 이렇게 된 거예요. 북유럽에 눈 오는 비가 안 와. 걔네들은 심테이프를 붙일 필요도 없어. 구멍이 뽕뽕 나도 괜찮아.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비 오는데 장마철에 써놓고선 비 샌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오픈카를 사놓고 뚜껑 열고선 비 온다고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무지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만든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거를 제작하신 분한테 직접 들었던 말씀, 뭐 뇌피셜이나 카더라 아니에요. 이거를 제작하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보완할 수 있게 나온 게 뭐냐면 밖에는 실리콘을 해. 밑에다가는 PU를 하는 거야. PU. 그랬더니 이 PU에 의해서 마찰력이 생겨. 그러면서 수율이 올라가. 만들기가 좀 쉬워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테이프를 붙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수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사실 단순히 수명만 보면 실리콘이 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죠? 뭐 이건 사람으로 좀 비교하지 말고 스포츠카인데 에어컨 없는 차가 탈래요? 스포츠카인데 에어컨이 없어. 문 열어놓고 타야 돼. 지금 날씨에. 비 맞아가면서. 오픈카를 줬어. 근데 장마야.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리콘이 가볍기도 하고 내구성 가볍게 만들면서 내구성을 극강으로 높일 수 있는 게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죠?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는 수율이 떨어지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1레벨은. 그렇지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PU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실리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누수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사계절을 가진 나라예요. 장마철이 명확하고 비가 온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심테이프 없어도 돼요. 비가 없잖아. 눈이 오니까. 셀 일이 없는 거야. 맑은 날은 괜찮아. 해만 쨍쨍 있는 그런 나라는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다 가져가려면 뭔가를 차싹 놓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강의 내구성을 포기하고 실리콘 PU라는 가공법을 찾은 거예요. 단점은 실리콘보다 내구성은 떨어진다. 장점은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수압을 올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단이 워낙 얇잖아요. 원단이 워낙 얇기 때문에 코팅을 두껍게 할 수가 없어요. 코팅을 아주 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실리콘은 기본적인 방수를 가지고 가지만 그러니까 코트를 얇게 올리기 때문에 내수압이 떨어져요. 압력이 부는 힘이 강해지면 그게 뚫려요. 그래서 실리콘은 제품들 잘 보면 내수압이 보통 2턴으로만 가져가지 그 이상 표기하는 제품들이 없어요. 뭐 실리콘인데 만이라고 써놓은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PU를 넣으면 내수압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PU 쓰는 제품들 보면 내수압을 3000까지 표기도 해요. 내수압을 실리콘보다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PU를 하면 내수압이 높아요. 사실 원단이 두꺼운 제품들은 조금 유리한데 원단이 워낙 얇기 때문에 그래서 실타프나 이런 거 쓰시면은 그래서 비 같은 거 오면은 물머금이 심해요. 물을 잘 먹어요. 그래서 밑에다 PU를 깔아버리니까 내수압을 조금 더 올리고 좀 덜 이제 그런 부분 누수에 대해서는 좀 타프나 텐트나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왜 실리콘을 안 하고 실리콘 PU를 했냐면 우리는 그 안에 면 텐트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누수를 막아줘야 돼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면의 그 쾌적함, 면의 좋은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겉에 쓰고 있는 이 모자를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비가 새지 않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PU를 넣은 거예요. 실테이프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 무게가 올라가요. 그래서 무게를 조금 포기하고 누수를 막기 위해서 안에다가 심테이프를 치고 두껍게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밸런스 게임이라고 제가 항상 텐트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택을 하시고 공격적으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제품 안 쓰시죠. 그분들은 텐트도 안 갖고 가요. 돗자리, 침낭, 그 다음에 침낭 레인 커버 끝. 텐트가 왜 필요 있어? 무거워 죽겠는데. 산 타야 되는데. 극강의 백패킹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무게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죠. 하지만 우리는 공격자가 아니잖아요. 공격형 백패커가 아니잖아요. 차가 갖고 다니지. 그잖아. 기껏 해봐야 어디 가요? 동네 뒷산밖에 더 가? 우리가 뭐 히말라야를 가는 것도 아니고 백두산 한라산은 야영 금지야. 요즘에 또 한라산 또 야영 또 불법 야영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있잖아요.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 뭐 조금 메고 걷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을 놓고 우리는 실리콘 PU를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타프를 가지고 히말라야 갈 거 아니잖아요. 백두산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캠핑장에서 쓰고 들에서 쓰고 바닷가에서 쓰고 강도를 높이고 누수를 막고 여러 가지 밸런스를 따지다 보면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적합하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블로그를 보면 이거는 쓰레기고 실리콘이 극강의 이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한테 맞아야지. 아니, 나한테 탱크를 주면 뭐하냐. 암만 튼튼하면 뭐하냐. 마트를 못 가는데 탱크 끌고. 아니 지금 장마 기간인데 오픈카를 공짜로 빌려주면 뭐 할 거야.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놓고 타지를 못할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적재적소에 우리한테 맞게끔 쓰는 게 진짜 합리적인 거지. 암만 스펙을 높여봤자 정작 쓸 수 없고 야 실리콘 아무리 극강이면 뭐하냐. 비가 질질 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 PU로 가요. 그래서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제품들, 스펙들, 크기나 이런 걸 가진 제품들을 싹 비교를 해주실 때는 뭘 보냐면 일단은 실리콘인지 보시고 그죠? 그러면 무게적으로는 실리콘이 조금이라도 1g이라도 가볍죠? 심테이프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같은 실리콘 PU 가공이다 했을 때는 단위 면적당 무게를 계산을 해보세요. 근데 또 바보같이 뭐 팩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또 계산하지 말고 뭐 선물로 야 이번에 제가 열쇠고리 거기다 선물로 넣어놓을 건데 열쇠고리도 같이 재라. 같이 재가지고 또 무게 무겁다고 또 나한테 야 너 720g이라며 왜 750g 나와? 아이씨 열쇠고리는 빼고 재야지. 스트링 빼고 재야지. 그런 것들은 트레일웨이시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설치로 필요한 그런 무게들을 따로 잴 텐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실리콘 타프에는 제가 팩 무게를 공개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 팩 6개만 줘? 약간 몇 개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8개 필요한가요? 텐트 치려면, 아니 타프 치려면? 그럼 8개만 줄게. 근데 전 10개 줘요. 2개 더 줘요. 돈 주고 사지 말라고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무게를 같이 잰 다음에 야, 올 캠핑은 무거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가서 단위 면적당 무게를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대입을 시켜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 원단의 대니아 수가 똑같아. 가공법도 똑같아. 근데 무게가 훅 가볍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훅 무겁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평균 값들이 있어요. 대략적인 평균 값들이. 여러분들이 타사 제품들 비교하시면서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실리콘 타프가 요런 게 이제 실리콘 타프고 왜 이렇게 가냐?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볍게.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실타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실리콘 가공 타프를 실타프라고 하는 거고 실리콘 가공을 하는 이유는 이런 초경량 원단을 쓰면서 그 내구성을 극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코팅이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실타프라고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가벼워요. 그러면 얇고 가벼운데 그래도 차광이 떨어져요. 차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차광을 원하면 이런 거 쓰지 마. 그냥 집에 있어. 콘크리트 밑에 있고. 그죠? 이 친구는 예를 들어 휴양림 같은 데 가요. 예를 들어서 그 데크 위에서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도 많아요. 간단하게 빠르게 쳐서 위에서 내려가는 뭐 이런 진액 같은 거, 그 다음에 똥 같은 거, 아니면 뭐 솔방울 같은 거, 그늘을 만들어주는. 비가 오면 또 비를 막아주고, 빨리 치고 빨리 걷고 가볍고. 바람막이 같은 존재예요. 바람막이. 어우,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가끔 바람 불면 운동하시는 분들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바람막이 넣고 있다가 비 오고 그러면 훅 패가지고 하면은 얇은데 되게 따뜻하잖아요. 바람도 막아주고. 그런데 그게 무슨 햇빛을 추가시키고 차광이 떨어진다고 욕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지 않나? 바람막이 가볍고 그래가지고 바람막이를 입고 다니는데 바람막이가 뭐 바람막이 가지고서 뭐 투과성 햇빛 투과성 얘기하고 그거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캠핑의 바람막이 같은 존재다. 실타프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볍다라는 표현 720g이에요.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저희는 가이로프까지 포함된 금액 그 무게예요. 가이로프가 기본 8개 달리거든요. 지금 제가 더 달아드릴 건데 가이로프를 더 달아드리면 달아드릴수록 서비스를 드리면 나는 마진이 줄고 무게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수들은 다 빼놓고 원단 무게만 딱 재보세요. 부자재도 좋은 거 쓰면 무거워지고. 그래도 이번에 지금 제가 무게가 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메쉬예요. 메쉬. 포켓을 제가 원래는 패브릭 원단으로 달아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가볍거든요. 원단은 20대냐 나일론 달아버리면 가벼운데 문제는 원단과 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고이면 안 말라요. 뒤집어 까가지고 말려야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쉬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메쉬로 왜 안 했었냐면 메쉬는 무거워요. 가벼운 메쉬도 있는데 가벼운 메쉬를 타프에 달아놨을 때 무거운 거 뭐 물건 넣으면 뜯어져요. 찢어지고 해져요. 안 돼, 못 써. 어느 정도 일정 강도를 보장을 시켜주려니까 무거운 거야. 그래서 포켓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포켓 많으면 좋잖아. 포켓이 만약에 여러분 2개만 만들어 놓잖아요. 방향성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넣을 때 가야 돼, 거기까지. 근데 이거를 사면에다 포켓을 달아놓으면 뭔 말인가 싶어요, 지금? 야, 우리 저 댓글 좀 줘봐. 나 외로워. 혼자 또 나 또 멘탈 무너지기 시작했어. 제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 댓글이 안 올라오면 내가 카메라 보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댓글 좀 주세요. 듣고 있어? 양호님 감사해요. 스진님도 듣고 계시고 까미님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까미님. 나머지 다 나가. 이 도강생들 돈도 안 주고 물건도 안 사고 후원도 안 하고 이거 도강하는 거야 이거. 마창다이너님 여기 보시면 포켓이 있어요. 포켓이 자 우리 까미 학생 뒤에 가서 물 끄고 손 들고 서 있어. 지금 수업이 끝나가는데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다음부터 지각하면 안 돼. 이 포켓을 이렇게 달아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넣을 때 방향성이 생기고 동선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포켓을 2개를 더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뭐 5g에서 뭐 10g까지 늘어나요, 무게가. 그러면 진짜 빽빽히 목숨 거는 사람들은 이 5g, 10g에 목숨 걸고 제품을 깐단 말이야. 무겁다라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백패커보다는 일반 오토캠퍼들이 많기 때문에 눈높이를 거기다 맞춰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20g 손해 보더라도 네 군데다 다 포켓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패브릭이에요. 원단이에요. 비가 고이고 결로가 고여요. 그래서 여기를 메쉬로 바꿨더니 메쉬를 좀 두꺼운 걸 튼튼한 걸 넣었더니 무게가 한 12g 정도 증가를 할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무게가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계 반영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갔고, 실타프는 각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일론 제품들은 각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일론은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상당히 심해요. 나는 텐트를 이쁘게 쳤는데 좀 이따 보잖아? 그럼 텐트가 축 처져 있어. 텐트가 축 처져 있어. 그리고 갑자기 해가 뜨니까 텐트가 바짝 떠서 이게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텐트를 쳤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비커버 같은 경우에 타프를 쳤어. 치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쭉 늘어났어. 조금 헐렁해졌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바짝 당겨요. 각 잡는다고. 그럼 나중에 데미지 먹을 수도 있어요. 계속 당기다 보면. 아이고, 호빵 아버지님 잘 듣고 계셔. 이제 앉아, 호빵 아버지님. 이제 앞에 와서 앉아. 자, 됐어. 손 내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잡는다고 계속 당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각 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랙제이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타프도 마찬가지고 헐렁해졌다고 각 잡으면 나중에 어차피 또 팽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내가 더 당겨 놓으니까 더 탱탱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솔방울이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탱탱한 상태에서 솔방울이나 이런 나뭇가지 떨어지면 뾰족하게 들어가면 풍선처럼 팍 하고 터지는 거야. 그래서 타사 텐트 되게 유명하죠. 솔방울만 떨어져도 텐트가 찢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너 너무 많은 걸 알려주네. 우리가 이제 텐트를 설계를 할 때요. 이 텐트를 설계를 할 때 이 원단의 물성하고 이 원단의 수축 팽창률하고 그 다음에 이 원단의 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단은 사실 이제 줄어드는 성질이 있는데 물을 닿고 건조되는 과정에 시즈닝이 되면 줄어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졌어,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올렸어? 응? 여기 이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다가 시멘트를 쭉 발랐어. 근데 이 시멘트는 5년이 지나면 1cm가 줄어들어. 아니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1cm가 줄어들어. 1m당. 1m당. 그러니까 100분의 1이 줄어들어. 그 다음에 30도 이상 되면 어떻게 돼? 1cm가 늘어나. 시멘트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철근은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은 늘어날 수 있지만 철근은 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안 늘어나는 철근에다가 시멘트를 발랐더니 시멘트는 더워가지고 팽창을 해가지고 늘어나는데 이 철근은 안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시멘트가 깨지겠죠. 반대로 줄어들었어. 추워가지고 시멘트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철근은 안 쪼그라들어. 어떻게 돼? 붙어있는 부분이 터지겠죠. 이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할 때는 여유를 줘요. 어느 정도.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라찌예요. 라찌, 로크 캔버스와 로크 라찌는 같은 폴대 플랫폼을 쓰지만 이 패턴 모양, 그 다음 면적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면의 물성과 그 다음에 폴리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가 약간 달라요. 도면이 달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면 텐트 회사들이 시즈닝을 하라고 그래요. 시즈닝. 지들이 설계는 텐트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시즈닝을 하라고 강제로 시키면 어떻게 돼요? 뼈대는 그대로 있는데 폴대는 그대로 있는데 원단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옷을 빨수록 계속 줄어들어. 시즈닝하면 누수가 안 된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면서 일부러 적고 말리기를 강조를 시켜.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원단은 사가요.
원단은 죽어가면서 줄어들어요. 몸은 그대로인데 못 입는 거야. 건조기 돌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시즈닝 없다고 10년 전부터 믿지 말라고, 시즈닝 그런 거 속지 말라고 그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사. 그리고 어떻게 돼? 시즈닝 하니까 텐트 설치가 안 돼. 왜? 원단이 줄어들어가지고 텐트가 작아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면 텐트 회사 가보면 컴플레인 걸려있는 것들 중에 시즈닝을 했는데 텐트 설치가 안 되고 텐트 자크가 안 내려가고 폴대가 안 들어가고, 그 이유가 그 원단은 시즈닝하면 안 되는 원단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저희가 설계할 때는요, 면 원단을 사오잖아요. 그럼 이 승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원단이 시즈닝이 됐을 때 몇 센치가 줄어드는지, 순수 면은요, 17%의 충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순수면을 가지고 텐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텐트가 5m짜리면, 이거를 시즈닝을 시키면, 5, 7, 35, 5, 1은 5, 85cm가 줄어들어요. 순수면은요. 줄어들어요. 폴대는 5m야. 텐트 길이가 5m인데, 시즈닝을 시키면, 텐트는 420cm로 줄어들어 버려.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충률 가공이라고 해서 미리 줄어드리는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 감안해가지고 여유 있게 제작을 한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이제 텐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단을 한번 세탁하는 게 충률 가공이에요. 나 진짜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 저희가 워싱 한다고 그러거든요. 원단을 일부러 한번 빨아요. 그러면 일부러 빨고 건조시켜서 줄여버려요. 원단을. 이미 시즈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즈닝을 또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좀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홈패션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원단을 일부러 한번 빨아가지고 시즈닝을 시켜요. 줄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확하네. 이거를 얼마나 주변에 사기꾼이 지금 많은지 아시겠죠? 캠핑, 텐트,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설계할 때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일론 제품들은 각 잡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모텐트 되게 유명한 일화죠. 텐트를 쳐놓고요. 겨울에는 텐트가 안 쳐져요. 왜냐하면 원단이 줄어들잖아, 겨울에는. 나일론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이나 이런 거 늘어나서 못 신으면요. 세탁한 다음에 젖은 채로 냉동실에다 얼리세요. 그리고 다음날 꺼내세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돌아와요. 수축을 해요. 엘라스틴하다고 내가 얘기 계속 하잖아. 나일론의 구조적으로 이 구조가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가워지면 다시 얘네들이 조직이 치밀해져요. 그러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일론 옷 같은 거, 티셔츠나 스타킹 같은 거는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에 스타킹 늘어나면은 빨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이유가 그거예요. 야, 오늘 많은 거 배운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 루이스 학생. 자, 텐트를 설계를 할 때 이걸 고려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면 텐트 폴대 터진 사건 기억해요? 폴대 터진 거 기억 안 나요? 결국엔 그 회사가 그거를 시작으로 결국엔 폐업을 했죠. 나중에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쭉 가다가 폴대가 자는데 퍽 하면서 터져. 그러면서 폴대가 깨져가지고 칼처럼 변해. 왜 그러겠어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가 잘못됐어요. 저도 제 제품 중에 그렇게 설계된 제품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장소에서 벨 텐트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이 장소에서 여기가 떨어져 나갔어요. 왜? 이 안에다가 폴대를 세워놨는데 3m짜리 폴대를 세워놨는데 비를 맞고 시즈닝이 되니까 면이 수축하면서 이 폴대를 뚫고 나온 거야. 유명한 뚜럭뻥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위에다가 그 폴대가 뾰족하니까 둥글게 뾰족하지 않게 막 부품도 만들어 팔고 저도 그랬고 막 아니면 저는 나중에 폴대를 2개를 팔았어요. 처음에 쓰실 때는 이걸 쓰시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즈닝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3m가 아니라 2m 80짜리 폴대 가변 폴대를 팔았어요. 왜? 텐트가 우그러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폴대가 같이 줄어들어야지. 10년 전에 이랬었어요. 10년 전에.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제가 10년 뒤에 이제 이렇게 실타프까지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유명한 사건이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백패킹 텐트 중에서도 유명한 사건. 솔방울만 떨어져도 터지는 그 텐트는 아예 겨울엔 설치가 안 돼. 폴대를 넣었다가는 이게 텐트가 터져버려. 왜? 줄어드니까.
원단이 줄어드니까. 그 제품하고 저희 제품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내가 바보예요? 나 그 제품의 단점들을 쭉 보고선 자라왔는데 내가 똑같이 만들 거냐고. 그래서 저는 아우터가 있는 따로, 그러니까 이너 텐트 아우터, 그러니까 아웃 텐트가 따로 있는, 플라이가 따로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왜? 면 텐트는 충률이,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여러분들 쓰시는 면 텐트는 괜찮아. 이 나일론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가변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조절 끈을 달아가지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끔 땡기고 풀어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후발주자는 사실 그런 게 좋아요. 선발주자들이 잘못하는 거를 후발주자들은 개선해가면서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온 제품들이 좋은 이유가 이런 이유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텐트를 여러분 제일 위험한 텐트가 뭐냐면 폴대가 있고 여기에다가 바로 그 슬리브식으로 넣는 텐트들은 좀 위험해요. 그리고 고정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이로프가 됐던 웨빙이 됐던 이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텐트들이어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어떤 제품들? 이거 여러분들 더럽게 좋아하잖아.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폴컵이라고 하는데 밑에 이제 그 뭐죠? 여기 이렇게 원단으로 이렇게 컵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꼽는 스타일. 이런 것들, 고정형, 가변이 아니라 고정형.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왜? 원단이 물성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했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설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폴컵 방식이 좋은 것도 있어요. 원단을 바닥에 밀착해서, 너무 많은 얘기 해주는데 오늘? 폴컵 방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폴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뻐요.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환장하지 우리나라 백패커들. 걔네들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야. 폴컵 방식의 단점은 또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축과 팽창의 대응력이 떨어진다야.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올캠핑에 훅이 얼마나 많아. 은자매 아빠님, 제이드님, 텐트가 땅에 안 붙어요. 떠요. 원래 뜨게 만들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땅에 붙어야 예쁘거든. 근데 땅에 붙이게 만들려면 이런 폴컵 방식을 쓰기는 하는데 이런 걸 쓰면 일단 비가 고이고 그 다음에 고정형이 되기 때문에 대응력이 떨어진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돼. 텐트가 터질 수도 있고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텐션이 너무 과해지니까 이런 단점들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변형으로 가는 거죠. 가변형. 가변형. 응용을 한 거죠. 안에 있는 이너 텐트. 사진. 자, 안에 있는 이너 텐트는 일단 고정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이 후크가 걸리면서 거기서 또 텐션 장력을 조절을 해주고, 거기에서 플라이를 가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요게 이제 그 개발했을 때, 프로젝트 했을 때 당시에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텐트 다 똑같이 뭐 폴대 2개 가지고 꽂고 이게 아니고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고 테스트되고 만들어진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작이다. 저는 자평합니다. 수작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블랙제이드를 만들었던 공장에서 같이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현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색깔이 둘이 완벽하게 일치를 하진 않는다. 비슷은 한데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고 뭐 근데 보면 대충 얼핏 비슷해요. 비슷하고 스펙적으로는 우리 블랙제이드 3세대 텐트의 원단, 요 나일론 원단은 제가 30데니아예요. 조금 더 내구성과 차광성을 조금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두꺼운 원단을 썼고, 이 친구는 경량성을 가지고 가볍게, 지금 물어봤잖아, 루이스님이.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20데니아를 썼고, 원단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저희가 실리콘 가공을 하고, 이 친구도 실리콘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저희가 PU 가공을 하고 이 친구도 안쪽에는 PU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도 발수제들이 좀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발수제를 저희가 전부 다 C6, PFA, 그 다음에 PFOS 프리를 썼다. 조금 더 친환경에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갔다. 이런 제품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나올까? 언제 나올긴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지구상에 출시된 텐트 중에 이런 스펙은 없었어요. 이런 스펙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첫 도전이고 전 세계에도 최초로 조금 더 친인간적인, 친환경적이 아니고 친인간적이고 친코리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조금 더 그 한국 사람이 한국 사계절에 맞게끔 해서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설계의 정말 자부심 있는 텐트예요. 그래서 많이 좀 사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루이스님 대답 되셨나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안녕하세요. 저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음악방송을 시작했다가 또 교육방송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오늘 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전 좋았고, 지금,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 저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내시네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2시간 풀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후반부에 우리 루이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질문 덕분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기분 좋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잘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면서 뭐 굳이 제 제품 사달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안목을 좀 키우셔가지고 어떤 게 좋은 제품이고 어떤 게 좀 내가 걸러야 되는 제품인지 그런 식별력, 그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단순히 디자인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은 보지 않고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를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